여러분들께서 스크립트를 만들든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하든 이렇게 공부를 해야 공부량을 확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오픽 공부 1년 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5일마다 시험 보러 가는 강사 그리오민입니다. 역시 이번 3월에도 21일 토요일에 시험을 보고 왔고요. 거두절미하고 이번 3월에 나온 기출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험에서 난이도는 4를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난이도를 3이나 4를 하게 되면 총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아래표처럼 문제 순서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표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 문제 유형과 순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 그냥 84,000원 돈 낭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반드시 먼저 우선적으로 공부한 상태에서 스크립트를 만들든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을 하든 답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픽 공부의 순서입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주제에서는 선택형 주제인 해변이 출제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장소가 주제이면 항상 첫 번째 문제에서는 장소를 묘사하라는 질문이 나오죠. 즉 너가 좋아하는 해변을 묘사해보라는 질문이 이번에서 출제되었고, 그 다음 3번에서는 활동 묘사하라는 질문이 나오기에 너 해변 가면 보통 뭐하니? 이렇게 질문이 나왔고, 4번은 어떤 주제든지 간에 유년 시절 경험, 최초 경험, 최근 경험, 비교 및 대조, 과거 묘사, 이 5개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는데 해변은 과거 묘사가 나옵니다. 너가 지금까지 다녀온 해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해변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아까도 해변 묘사를 2번에서 했죠. 근데 여기 2번에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해변 묘사, 그리고 여기 4번에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해변 묘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수험생이 시제 구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로는 거주지가 출제되었는데요. 5번에서는 가족들이 집에서 맡고 있는 각각의 책임에 대해서 묘사해봐라, 이렇게 질문이 나왔고, 6번에서는 일상적인 날에 너의 책임을 어떻게 처리하니?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내 주요 책임은 공부하는 거라서 몇 시에 학교 가고,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몇 시까지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밤에는 알바를 하는데 몇 시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책임이고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7번에서는 어렸을 때 집에서 어떤 책임이었는지 얘기해보라는 유년 시절 경험이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남동생 여동생과 놀아주는 책임이었다.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워서 강아지 목욕, 산책 등등을 시키는 책임이었다. 엄마 심부름을 하는 책임이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 되겠죠. 참고로 지금의 이 거주지 세 문제는 설문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인 8번, 9번, 10번에서는 공통형 주제인 대중교통이 출제되었습니다. 참 최근에 대중교통이 다른 공통형 주제들에 비해서 더 자주 출제되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인 8번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말해보라는 질문이 나왔고, 9번에서는 어렸을 때 다른 종류의 교통수단이 있었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돌아다녔는지 얘기해보라는 질문이 나왔고, 10번에서는 문제 발생 경험이 출제되어서 교통수단 이용 중 차가 막혔다거나 고장이 났다거나 이랬던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보라는 질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유형 롤플레이입니다. 롤플레이에서는 미용실이 출제되었는데요. 11번에서는 머리를 하기 위해 미용실 방문하고 싶다, 미용실에 전화해서 3-4가지 질문을 해보라는 질문이 나왔고, 12번에서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 하고 나서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용실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 후 대처 방안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머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미용실에서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집에 와서 전화로 컴플레인을 걸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뭐 우리는 어쩌겠습니까? 의뢰 입장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답변을 해줘야겠죠.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13번에서는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너 혹은 너가 아는 누군가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한 후에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면 얘기해봐라,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14번, 15번에서는 국내 여행이 출제되었는데요. 14번에서는 자주 가는 국내 여행지 몇 군데 얘기해보고 왜 거기 가는 걸 좋아하는지 말해달라는 질문, 그리고 15번에서는 채점관 A봐도 국내 여행 가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본인의 휴가 관련해서 질문을 3-4가지 해보라는 질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3월 기출문제를 모두 공개하였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꿀팁을 드릴까 하다가 설문지에서 해변 선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해변 관련 질문 답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시험에서 첫 번째 주제에서 해변이 나왔다고 했죠. 두 번째 문제인 3번의 문제 유형이 활동과 루팅 등등 주제 관련 세부묘사, 즉 해변이 주제이기에 너 해변에 가면 보통 뭐하니?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거 답변하는 전략 알려드릴게요. 일단 초반에는 채점관 누가 들어도 아, 얘 지금 바다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표현들을 먼저 날려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 수영을 한다, 스노클링을 한다, 모래성을 짓는다, 이런 것들을 먼저 처음에 말해주고, 그 다음에는 바람을 쐰다, 경치를 감상하며 사진을 찍는다, 조깅을 한다, 모래밭에 누워서 책을 본다, 혹은 음악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지금 막 저희가 브레인스토밍한 걸 바탕으로 IM1-2 기준으로 답변을 짧게 만들어 볼게요. 나는 보통 주말에 해변에 가. 나는 수영하는 걸 좋아하고 가끔씩은 모래성도 지어. 또 바람도 쐬고 조깅도 해. 뷰가 정말 멋있어서 사진도 자주 찍어. 나를 릴렉스하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도움을 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보통 해변에 갈 때 하는 것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 좀 되겠죠. 자, 이렇게 답변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초반에 바다에서 하는 활동을 보여줬죠. 수영을 하고 모래성을 짓는다. 누가 들어도 바다에서 하는 활동을 묘사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밑에 나머지 답변들, 바람을 쐬고 조깅을 하고 뷰가 좋아서 사진을 찍고 스트레스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고, 이 답변들은 어떤 주제에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설문지 선택형 주제의 또 다른 인기 항목 중 하나인 공원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공원도 활동과 루팅 등등 주제 관련 세부묘사에서 너 공원 가면 뭐하니? 이렇게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초반에만 채점과 누가 들어도 얘가 지금 공원에서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을 먼저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초반에 지금 이 문장, 자전거를 타고 강아지 산책시킨다, 누가 들어도 공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죠. 그랬다가 바람 쐬고 조깅하고 뷰가 좋아서 사진 찍고 스트레스를 없애고 등등 해변에서의 활동 묘사 답변과 똑같이 간다라는 거죠. 즉 90%가 똑같은 이 하나의 답변으로 해변과 공원에서의 활동 묘사 두 가지 주제를 커버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공부량이 당연히 절반으로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혹시 생기지 않나요? 그럼 만약 해변과 공원이 동시에 나오면 어떡할까요? 1번 자기소개 후에 2번, 3번, 4번인 첫 번째 주제에서 해변이 나왔다 생각해볼게요. 그래서 3번 활동과 루팅 등등 주제 관련 세부묘사 질문에서 아까 그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두 번째 주제인 5번, 6번, 7번에서 공원이 나와서 두 번째 문제인 6번 활동과 루팅 등등 주제 관련 세부묘사에서 해변과 답변을 90% 똑같이 준비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설문지 12개 선택하실 때 자세히 보면 카테고리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가활동 카테고리, 취미나 관심사 카테고리, 운동 카테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가나 출장 카테고리.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한 카테고리 내에서는 한 가지 주제밖에 안 나옵니다. 즉 여기 제일 첫 번째 여가활동 카테고리에 공원과 해변이 같이 있죠. 이 말은 즉슨 공원이 나오면 해변이 안 나오고, 해변이 나오면 공원이 안 나오고, 아니면 둘 다 안 나오고 다른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포인트는 해변과 공원은 같은 여가활동이라는 카테고리 내에 있기에 두 개가 겹쳐서 동시에는 출제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3월 기출문제 공개와 동시에 해변과 공원에서의 활동묘사 답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참, 그리고 미리 촬영한 녹화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수업하며 소통하는 온라인 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린오픽 수업 일정과 수강료 등등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관련 혹은 수업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 카톡 채널 그린오픽으로 문의주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